매력을 완성시키는 긍정의 힘.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력을 완성시키는 긍정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긍정이란 단어는요, 너무나 많은 강의와 너무나 많은 강연, 책에서 들어오셔서 이제 살짝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럼 변신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긍정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는 세 가지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사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긍정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과연 일이 다 잘 될까요? 일이 다 성공할까요? 근데 사실은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이유가요, 일과 게임의 차이만 봐도 아실 수 있으실 건데요. 사실 원래 일은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은요, 원래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을 하고는요, 돈을 받고 게임을 할 때는요, 돈을 내기도 합니다. 네, 한 교육학 박사님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얘기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인터넷 게임이라는 단어 떠오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너무 게임을 많이 한다.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지 않고 혼자 방 안에서 게임만 해서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했다, 게을러졌다, 학습력이 떨어졌다 등등 인터넷 게임, 이 게임 중독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실제로 밤 10시 이후로는 학생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셧다운 제도 같은 강압적인 제도가 정말 학생들의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까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파격적으로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교육학 박사님께서 나를 만약에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을 시켜주면 내가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게임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셨는데요. 저는요, 그분의 의견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의견을 내셨냐면요,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과 과정에 게임을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요, 국영수만큼 중요한 게 이 게임인데요. 자, 책표, 게임의 역사는 말이야, 테트리스부터 시작되지. 자, 게임, 테트리스 15판 전에 죽은 사람 나와, 혼나야 돼.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된다면 학생들이 갑자기 게임을 싫어하지 않을까요? 집에 갔는데도요, 엄마가 야, 너 테트리스 20판에서 벌써 죽었다며? 야, 옆집 아들은 테트리스 다 떼고 벌써 더 어려운 오락한다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밥 먹기 전에 테트리스 좀 하다가 와!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테트리스의 태자만 들어도 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서 이 교육부 장관님이 뭘 뺏은 걸까요? 바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힘, 긍정의 힘, 자율의지의 힘을 뺏었습니다. 원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이 없이 하는 일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재미가 없는 일을 잘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실제로요, 한 실험을 통해서도요, 이게 증명이 됐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임의로 A, B 두 그룹으로 아이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요, A그룹 아이들한테는요, 수학 문제를 나눠주면서 수학 문제랑 함께 사탕을 조금 줬고요. B그룹 아이들은요, 그냥 수학 문제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시간을 주면서 자, 이 수학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A그룹과 B그룹, 어떤 그룹의 아이들이 더 문제를 잘 풀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A입니다. 아이들이요, 사탕을 받으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됐습니다. 이거 왜 풀어보라고 하지? 한번 풀어볼까? 다 풀면 상 주나? 잘 풀어볼까?
요 정도의 생각, 이 조금의 긍정적인 마음, 조금의 자율의지가요, 훨씬 더 같은 일을 할 때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에이, 애들이니까 그렇지. 어른이 사탕 준다고 일 잘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회사는 월급 대신 사탕 줄게요. 그럼 애들이 다 일 잘하겠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른들, 그것도 사탕에 별로 연연하지 않으실 것 같은 분들에게도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로 의사 선생님들한테 실험을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놓고요. A, B 두 그룹으로 임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요, 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큰 병일 것 같을 때 병원에 가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MRI 사진 찍으시죠? 이 MRI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병일까요? 이 환자는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하고 병명을 판독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A그룹 의사 선생님들한테는요, 사탕을 같이 드렸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그룹의 의사 선생님들이 더 정확한 판독률을 보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A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가실 때 뭘 갖고 가셔야 될까요? 예, 사탕,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한테 사탕을 드리기가 조금 부끄럽거나 힘드실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기분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어떤 분은요, 함께 일을 하면서 항상 기분을 조금 나쁘게 한 상태에서 같이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함께 일을 하면서 기분을 조금 좋아지게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항상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조금 기분 좋게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조금 기분이 나빠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요, 긍정적인 태도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요, 사실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하고 나도 그 또한 함께 더 좋은 퍼포먼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아, 사탕이 중요하구나,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거나 나도 사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탕을 줘야 되겠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요, 어떻게 사탕을 줘?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어? 타고나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타고났는데 갑자기 어떻게 긍정적으로 되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스스로 항상 사탕을 스스로에게 주는 분들입니다. 난 할 수 있어. 나니까 될 거야. 그래, 이미지 나 좋게 바꿀 수 있어. 바꿔야지. 긍정적으로 바꾸면 좋다는데. 아, 첫인상도 좋게 바꾸면 인간관계가 더 좋아진다는데. 돈도 안 들고 힘들지도 않고 못할 거야. 뭐야. 해보자. 나니까 되겠지. 스스로 사탕을 주는 긍정적인 즐거운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요, 너무나 슬프게도 스스로 사탕을 빼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아휴, 내 주제에 아휴, 이러고 살다 죽지 뭐. 에휴, 뭐가 바뀌겠어. 나니까 안 돼. 난 안 돼. 나 원래 이 정도야. 난 안 바뀌어. 나한텐 좋은 일도 안 생겨. 스스로 사탕을 빼면서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매일매일을 스스로에게 사탕을 주는 화이트데이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나한테 스스로 나를 기분 좋게 하고 긍정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까지 기분 좋아지는, 기분 좋은 이미지를 가진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사탕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다른 사람에게 사탕을 주고 나에게도 사탕을 줄 수 있는 방법은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생활 내에서는요, 나와 같이 일하는 조직원이나 팀원들한테 사탕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건데요. 나랑 함께 일하는 조직원들에게 사탕을 주는 방법, 따뜻한 눈빛으로
마주보기만 하셔도 그분들은 사탕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눈빛을 받는다는 게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랑 함께 일하는 게 기분이 좋구나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눈빛을 마주쳐 주는 것, 그것도요, 따뜻한 눈빛을 마주쳐 주는 것만으로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사탕을 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력적으로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앞의 시간에 우리 매력적인 인사를 하는 6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매력적인 인사를 하실 수 있다면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인사를 받는 것만으로도요, 아주 좋은 사탕을 주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 또는 요청하는 거. 질문하는 것만으로도요, 나의 말에 관심이 있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하는 좋은 사탕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관심 갖고 가끔은 긍정적인 질문을 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요, 서로 아주 훌륭한 사탕을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사탕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을 이름을 기억해야겠다. 저분의 이름을 기억해서 다음에는 정확한 호칭과 함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다른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려고, 그것도 어떤 목소리로요? 따뜻하고 경쾌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다면 그분에게 좋은 사탕을 주실 수 있고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나도 좋은 사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사탕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경청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요, 내 사탕을 가장 많이 뺏기는 순간 중에 하나가요,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누군가 나의 말을 무시할 때, 또는 나의 말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위축되고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탕을 많이 뺏기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분 좋은 사탕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거, 경청해 주는 걸로 서로 아주 맛있는 사탕을 나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과를 인정해 주는 거,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예를 들면요, 잘했어, 고마워, 네가 최고야, 네가 우리 팀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그 사람의 존재나 가치, 능력을 인정해 주는 한마디는요, 그 사람에게 최고의 멋진 사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직에서는요, 나이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요, 사탕을 받으시는 것보다 주는 방법이 훌륭하신 분들이요,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고 더 좋은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탕 주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분들에게 사탕을 주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못 주셨던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나랑 마주치는 많은 조직원분들께, 나랑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 보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분들을 인정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맛있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대단한 사탕을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고 나서 그분들의 그 행복해하는 반응을 보면서 나는요, 더 좋은 사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나는 사탕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나의 매일매일을 화이트데이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긍정의 힘을 가진 매력적인 분으로 바뀌실 준비가 완성되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나 자신에게 사탕을 줘서 나를 긍정형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을 제가 전수해 드리면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혹시 무슨 형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요,
가장 많이 대답하시는 게 A형입니다. B형입니다. 저는 O형입니다. 저는 AB형입니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요,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성공하는 가장 좋은 형은요, 긍정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인정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부정형으로 살 것인가? 긍정형으로 살 것인가? 이 순간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나는 긍정형으로 살 거야. 앞으로 사탕을 많이 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결심을 하셨을 건데요. 그렇다면 제가 긍정형으로 바뀔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변신하실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은요. 와! 감탄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인간의 욕구 단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높은 욕구 중에 하나가요, 자아 실현의 욕구, 즉 감탄 욕구인데요. 제가요, 만약에 원숭이들을 불러놓고요, 원숭아, 너는 식당이 2개 있는데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을래? A라는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나서 40분 기다렸다가 밥을 먹어야 되고, B라는 식당은 조금 맛이 없어서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요, 원숭이들은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원숭이나 동물들이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B라는 식당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요, 식욕이 우선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이요, 식욕보다 앞서는 게 감탄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왜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가 나올까요? 와, 맛있다. 와, 국물 얼큰하게 좋다. 와, 담백하다. 감탄이 나옵니다. 오직 인간만이 감탄욕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직 인간만이 예술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오직 인간만이 이 감탄욕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부터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감탄하는 거라고 해요.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마술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마술사가요, 한국에 와서 마술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그것도 한국이란 나라에서 내가 처음으로 마술을 하는데 나는 정말 놀라운 마술을 보여주겠어 라고 카퍼필드가 결심을 하고요,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마술을 한국에서 보여줬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하늘을요 멋지게 나르셨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가 아니라요, 뭐지? 어떻게 한 거지? 저 줄 어딨지? 이거 속임수인데 분명히. 분위기가 싸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요, 똑같은 공연을 했을 때 모든 관중들이요, 와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면 어떤 나라에서 또 공연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실까요? 감탄하시면요,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하실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욕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놀라운 힘, 바로 감탄입니다. 감탄하시면요, 긍정적으로 바뀌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매력적으로 변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요, 항상 감탄을 많이 해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엄마 이거 놀라워요. 엄마 이거 신기해요. 엄마 이거 내가 그렸어요. 늘 감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요, 사실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도요, 이 감탄욕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함께 그동안 살짝 잊어버렸던 감탄욕을 다시 한번 불태우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이 감탄하실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요, 와 그림 좋다, 와 사진 예쁘다, 저랑 함께 정말 진심으로
감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자, 어깨 펴시고, 마음 푸시고, 아, 나는 긍정적인 힘을 되찾을 거야. 난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하는 사람으로 변신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자, 저랑 같이 감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실게요. 와, 그림 좋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그림 좋다. 여러분도 하셨습니까? 예. 혹시 지금 이 그림이 조금 부족하셨다면요. 앞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와, 맛있다. 앞으로요, 누군가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줬을 때, 아, 정말 고마워. 아니면요, 같이 일하는 누군가가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아니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은 성과를 보여줬을 때, 와, 정말 수고했어. 와, 정말 고생했어. 와, 정말 너 멋지다. 해주시는 것만으로도요, 내가 매력적으로 변하고 우리 모두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사탕을 서로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알아봤고요. 그리고요, 긍정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내 인생을 즐기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요, 이 놀라운 긍정적 사고를 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그 방법까지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요. 앞으로 긍정적 사고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생활에서 꼭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에서 전략적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알아봤고요. 그 요소들을 통해서 나는 뭐가 부족한가?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는가? 그 실천 계획들을 스스로 세워보셨고요. 그리고요, 비즈니스에서 아주 중요한 첫인상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실 수 있는지 대화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분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할 건지, 어떻게 나의 진정성을 전달할 건지 그 방법들도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요,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긍정적인 사고의 힘과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런 전략적 비즈니스 이미지 메이킹 이 방법들을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시고 계획하셔서요, 여러분들께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비즈니스 하실 때, 사회생활 하실 때 꼭 활용하셔서요, 매력적인 직장인으로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꼭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